2021년 들어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검찰이 경찰을 지휘 감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수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고, 두 번째로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즉 수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송치하는 건 지금 예전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점이 바뀌었느냐?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음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엔 어땠어요? 예전엔 검찰에 그래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의 수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어요? 수사를 깠다 이런 어떤 항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그래서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즉 경찰의 수사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건 당사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송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었죠. 2,000명이 채 안 되는 검사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즉 형사사법 절차, 수사,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에 그 자신의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검사에.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고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완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끝이냐? 제도가 완비되면 끝이냐? 아니죠. 제도가 완비되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 운용해야 되겠죠. 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실무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근데 그들이 이런 제도를 무조건 잘 운영할 것이다 믿어만 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장,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진일보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운영을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수사 개시권. 그렇다 그러면 모든 수사를 이제 경찰이 개시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 분야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분야는 6가지인데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대형참사, 선거, 공직자. 요 6개 분야에 한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송치는 해야 돼요. 그리고 기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건 여전히 검찰이 하게 됩니다. 요 점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021년도부터 바뀌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수직적인 어떤 대한민국 사회가 수평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어떤 큰 조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겠죠. 모두 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